이 시간에는 3.2.5 양자 우물에서의 전자와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핑으로 생기는 에너지 대역 간극에서의 일정한 값을 갖는 이산 에너지 레벨과 두 번째로 가전자 대역과 전도 대역에서 허용되는 연속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에너지 준위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3.2.5에서 다루고자 하는 양자역학적인 구속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레벨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 보면 매우 얇은 갈륨 아스나이드 층이 이 갈륨 아스나이드 층보다 이렇게 넓은 에너지 간극을 갖는 이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옆에 층 갈륨 아스나이드 층 옆에 이 물질들의 에너지 대역 간극을 보면 1.85 일렉트론 볼트죠. 그 다음에 갈륨 아스나이드는 1.43 일렉트론 볼트죠. 그래서 갈륨 아스나이드 층이 그 갈륨 아스나이드 층보다 넓은 에너지 간극을 갖는 양쪽의 층 알루미늄, 갤륨, 아스나이드로 둘러싸인 이게 지금 다층 구조죠. 3층 구조. 다층 구조에서 전도 대역 및 이 전도 대역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전자 대역을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지금 여기가 알루미늄 갈륨 아스나이드의 전도 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갤륨 아스나이드의 전도 대역이고 또 여기는 이 알루미늄 갈륨 아스나이드의 전도 대역이니까 전도 대역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마치 우물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러한 여기에 있는 마치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자 그 다음에 이 가전자 대역에서 보면 이게 홀이 여기 있겠죠. 홀이 전이 우물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우물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이 우물이라고 하는데 전이 우물에서 입자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간극을 갖는 물질에서의 이게 지금 이게 좁은 간극을 갖고 있잖아요. 양쪽에 비해서 이 중간에 있는 갤륨 아스나이드의 에너지 대역을 보면 이게 전도 대역이고 가전자 대역이니까 에너지 대역 간극이 1.43 일렉트론 볼트란 말이죠. 그래서 좁은 간극을 갖는 물질에서의 전도 대역 전자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연속 준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우물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이 물질에서 이 전도대역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정상적인데 우리가 배운 에너지 대역에서 이 전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자 우물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이것이 에너지 대역이 연속적인 분포는 아니죠. 그래서 유효질량과 유한한 전이장벽을 이용 변형된 식에서와 같은 이산 양자준위에 구속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속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이 가전자 대역의 에너지 준위들도 양자 우물에서의 이산 준위들로 구속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자 측면에서 볼 때 갤륨 아스나이드 층에서의 이산 양자 상태의 형성은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갈륨 아스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전도대역인데 지금 전자는 새로운 이완 레벨에 이렇게 이산적으로 분포하게 된다. 홀도 이 가전자 대역이 아닌 이 EH 레벨에 이산적으로 분포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산 양자 상태의 형성은 광자가 방출되는 에너지를 변하게 하죠. 그래서 갈륨 아스나이드 양자 우물에서 보면 이산 전도 대역 상태, 여기 이완에 있는 전자가 비어 있는 이산 가전자 대역 상태, 여기를 얘기하겠죠.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 EH 레벨로 전이를 하면 이완에 해당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갭에 해당된 에너지, EH에 해당된 에너지만큼 그 에너지 E1 플러스 EG 플러스 EH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갈륨 아스나이드만 있을 때는 여기에 전자가 있고 여기에 가전자 대역이 있으니까 이 전도 대역에 있는 전자가 가전자 대역으로 떨어지는데 잃는 에너지는 1.43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이완에 있는 전자가 EH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 에너지가 바뀌게 되죠. 갈륨 아스나이드로만 만들었을 때는 요 에너지인데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 E1 플러스 EG 플러스 EH가 되니까 에너지 대역 간극이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E1에 있던 전자가 EH로 전이할 때 빛도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갈륨 아스나이드 레이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적외선 에너지 전이를 높여서, 적외선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런데 이 에너지 대역 간극을 이렇게 높이게 되면 결국은 적색광을 방출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3 캐리어 농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정기적 성질을 계산하고 전자 소자의 동작을 분석할 때 그 반도체 물질의 큐빅 센티미터당 전하 캐리어의 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캐리어가 두 가지가 있었죠. 다수 캐리어와 소수 캐리어. 그래서 다수 캐리어의 농도는 보통 도핑을 많이 한 물질에서는 각 불순물 원자에 대하여 하나의 다수 캐리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수 캐리어의 농도를 아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나 소수 캐리어의 농도는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캐리어 농도의 온도 의존성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농도의 식을 얻기 위해서는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 범위에서의 캐리어 분포 상태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분포는 계산은 어렵지 않으나 유도하는 데 있어서 통계학적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들 결과를 반도체 물질이나 소자에 대하여 응용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포 함수는 책에서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페르미 레벨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도체 물질이나 소자에서 그 분포 함수는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고체 내의 전자 고체 내의 전자는 페르미 디락이라고 하는 통계를 따릅니다. 이와 같은 형식의 통계는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전자들의 구별 불가능성, 또 파동성, 그리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통계를 고려해서 나온 약간 단순한 결과는 이게 페르미-디락 분포 함수입니다. 그래서 열적 평형 상태에서 허용된 에너지 스테이트, 그러니까 허용된 에너지 준위에서의 전자 분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F2라고 하는 것은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K, 이것은 볼츠만 상수, 값이 8.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일렉트론 볼트 퍼 K, 줄 퍼 K로 나타내면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줄 퍼 K, 이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절대온도 T에서 에너지 E의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를 전자가 점유할 확률,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 페르미 디랍 분포 함수라는 것은 이 전자가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에서의 전자 점유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EF를 페르미 준위, 페르미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준위는 반도체의 동작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니까 이 에너지가 EF이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여기가 익스포넨셜 제로니까 1이죠. 그 다음에 1. 그래서 어떤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가 점유할 확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을 페르미 에너지, 페르미 준위라고 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페르미 준위에서 에너지 상태는 전자에 의해 점유될 2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페르미 에너지가 여기라고 하면 이거 여기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50%라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페르미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E를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즉 페르미 디렉 분포함수의 값을 보면 0K에서는 분포가 이렇죠. 단순한 직사각형 모양을 갖게 되죠. 이렇게 분모의 지수 부분에서 여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t가 0일 때, 지금 0K라고 했기 때문에 t가 0일 때는 이 지수가 음이면 그 얘기는 EF가 2보다 크면 이런 얘기죠. FE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제로분의 1 이렇게 해서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지수가 플러스 값이면, 플러스 값 되려면 2가 EF보다 큰 경우죠. 그렇게 되면 1 플러스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돼서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분포는 0K에서는
EF에 이르는 모든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그러니까 EF 이하의 에너지 스테이트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죠? EF 이하. 여기서는 얼마죠? 그렇죠. 100%. 분포 함수가 1이니까 100%죠. 여기도 100, 100, 100. 즉 절대온도 0K에서 EF 이하의 모든 에너지 상태들은 전자들에 의하여 점유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100%죠. 그 다음에 EF를 초과하는 모든 에너지 상태, 이 EF 위에 여기 에너지는 어떻죠? 확률이 FE 값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0이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상태는, 이쪽의 모든 에너지 상태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0이다. 즉 비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만약에 온도가 절대 온도가 0K라면 이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에서 정의된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EF가 2보다 크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EF가 2보다 큰 경우니까 여기 미치겠죠. 다 EF 이하겠죠. 여기서는 확률이 어떻죠? 이걸 계산해 보면 다 1이죠. 1. 이걸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EF 이상의 에너지, 그러니까 E가 EF보다 큰 경우는 이게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0이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0K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페르미 준위 이상의 에너지 스테이트들에 대하여 전자들로 충만될 어떤 확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면 T가 T1, 이게 T1, 이게 온도가 올라간 경우에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는 이렇게 돼요.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T1에서는 T1 온도가 절대 온도 0K에서 올라간 온도 T1의 전자 분포 함수를 보면 EF보다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여기서 보면 그 충만될 어떤 확률 FE가 절대온도 0K에서는 여기서는 없었죠. 0이었죠. 이렇게. 그런데 T1에서는 어떻죠? 그렇죠. 이만큼 있는 거죠. 이만큼 존재하게 되죠. 또 이 에너지 스테이트에서도 존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EF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가 비어 있을 확률, EF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가, 그러니까 여기죠. 비어 있을 확률, 0K에서는 비어 있을 확률이 0이었죠. 0. 왜냐하면 채워질 확률이 100%니까 비워질 확률이 0이었죠. 그런데
EF 이하에서 여기 에너지에서 볼까요? T1에서 쭉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그러니까 얘가 채워질 확률이고 얘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비워질 확률이 되겠죠. 여기 이 값과 이 값의 차 이렇게. 그래서 이 에너지 스테이트 EF 이하의 에너지 스테이트에서는 비어 있을 확률, 즉 1-FE 값이 존재하게 되죠. 그 다음에 페르미 함수는, 이게 이제 페르미 함수인데, 페르미 함수는 모든 온도에서 0K 이런 온도에서 EF에 대하여 대칭적이죠. 그렇죠. 비어 있을 확률이 이만큼 있으면 존재할 확률도 대칭적으로 비어 있을 확률만큼 있는 거죠. T2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비어 있을 확률이 이만큼이면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발견될 확률이 이만큼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적이다. 페르미 함수가요. EF에 대해서 비어있을 상태, 즉 이 비어있을 상태와 충만될 상태의 분포의 대칭성,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대칭성은 페르미 준위를 반도체의 전자와 홀 농도를 계산할 때 자연적인 기준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페르미 디렉 분포를 적용할 때 이 FE 즉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이 FE가 어떤 에너지에서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 에너지 스테이트가 점유될 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이 FE는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에너지에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없으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전도대역과 가전자대역 사이에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죠. 진성 반도체에서는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없다면 그곳에서 전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 FE와 대역 구조 사이의 관계는 FE와 에너지의 그림을, 이걸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쪽 눈금이 대역도의 에너지를 나타내도록 하여 눈에 가장 잘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인 이거죠. 즉, 자, 이 FE가 전장에서는 이게 Y축이었죠. 이렇게 Y축에 있었고, 이 에너지 값이 X축이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렇죠, 이쪽으로 돌렸죠. 한 바퀴 돌렸죠. 하여튼 이렇게 돌렸죠. 돌렸더니 FE가 X축이 되고 에너지 축이 Y축이 되게, 이렇게 해서 보면 좀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진성 반도체의 경우 페르미-디락 분포 함수와 에너지 대역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진성 반도체 물질에서는 가전자 대역, 그러니까 가전자 대역의 홀 농도와 전도 대역의 전자 농도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이게 같다는 것은 페르미 주니가 이렇게 이 C와 이 V 중간에 오게 되면 여기에 전자의 확률과 여기에서의 가전자 대역에서의 홀의 농도니까 전자가 없을 확률, 요 없어진 확률과 있을 확률이 같으려면 EF가 중간에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성 반도체에서는 EF를 중간에 놓으면 진성 반도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FE가 EF, 이 FE가 EF에 대하여 대칭적이라는 것을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전도 대역 속에서 연장되어 있는 전자에 대한 확률 곡선의 꼬리 부분, 요거죠. 요 부분은 가전자 대역의 전공에 대한 확률 곡선의 꼬리 부분, 즉 이 값이 1이니까 1 마이너스 FE가 되겠죠. 이 값과 대칭이라야 되죠. 이 분포함수는 EV와 EC 사이의 에너지 대역 간극 내에서도 값은 갖고 있죠.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러나 이곳에서는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FE로부터 이 영역에서는 어떠한 전자에 의해서도 점유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점유된 전자가 없죠.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림에서 FE의 꼬리 부분, 이 부분 설명을 위해서 가장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C와 EV에서의 확률값 합당한 온도에서는 진성 물질의 경우 매우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K에서 실리콘의 경우는 10의 10승인데 대하여 EV와 EC에서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 밀도는 10의 19승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전도대역 개개의 상태를 점유할 확률 FE와 가전자 대역에 있는 에너지 상태에 대한 전공의 점유 확률 1-FE, 이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 에너지 대역의 에너지 상태 밀도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F의 작은 변동도
캐리어 농도에는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N형 물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N형 반도체 물질에서는 가전자 대역의 홀 농도에 비해 전도 대역의 전자 농도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N형 물질에서 분포함수 FE, 이 FE는 에너지 눈금에서 그의 진성 반도체 경우의 위치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FE가. 그러려면 FE는 특정 온도에 대해서는 그 형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이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N형 물질에서는 이 EC에서 전도대역에서의 전자 농도가 진성보다는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EV의 이 가전자 대역에서 홀 농도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전도대역의 각 에너지 준위에 대한 FE의 값이 EF가 EC에 접근함에 따라, 그렇죠. EF가 EC에, 그러니까 EC에 접근한다는 얘기는 EF가 가까워진다는 거니까 이 분포가 점점 이렇게 더 올라가겠죠. 그 얘기는 전자 농도가 더 많아진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차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이 EC에서 이만큼이 있죠. 그러니까 진성에서는 이렇게 작게 있었는데, 그래서 EF를 EC 부분에 이렇게 나타내면 이것이 N타입 반도체 물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P형은 페르미 준위가 가전자 대역 가까이에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이 V보다, 여기를 이제 보면 여기가 EV인데 EV보다 아래쪽의 꼬리 부분, 이 부분, 이 꼬리 부분, 이 EC보다 위쪽 FE의,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꼬리 부분보다 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비어 있을 확률이겠죠. 1-FE의 1-FE의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어 있을 확률. 그래서 EF-EV 값은 이 물질이 어느 정도로 심하게 P형으로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다시 말하면 EF가 EV 쪽으로 이렇게 더 가까이 간다면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이 프로파일은 변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이 간격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더 고농도의 P형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에너지 대역도의 FE 대 에너지의 관계를 그려 넣어서 전자와 전공의 분포를 나타내려면은 이걸 다 그려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에너지 대역도에 이런
전자 분포 함수 FE는 생략하고 이렇게 에너지 대역도의 EF의 위치만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